네, 안녕하십니까. 모터다이렉트 장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컴피드입니다. 오늘은 영업사원들이 말하는 장기 렌트 이용하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용하지 말아라. 네, 맞아요. 예.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장기 렌트를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죠. 그렇죠. 장기 렌트 장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장기 렌트의 장점에 따라서 그걸 이용하려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반대로 반대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네. 쉬운 말을 되게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꼭 네. 장기 렌트를 이용해라.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죠? 어쨌든 네네. 영상 찍은 김에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일단 장기 렌트를 이용하면 유리한 사람은 첫째, 초기 비용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장기 렌트는 월 렌탈료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 렌탈료 안에는 등록세, 뭐 장통차세,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거를 선불로 받질 않고 후불로 납부를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초기 비용이 없다. 그런 분들한테는 장기 렌트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초기 비용이 있는 사람은 이걸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초기 비용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 신차 있죠. 신차에 초기 비용이 있잖아요. 보통 일시불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물어보시죠? 자, 이번 두 번째, 당장 차량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인기가 좋은 차량 같은 경우는 최소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네. 특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가 출고 기간이 많이 짧아졌는데도 한 7, 8개월. 그죠. 인기 차종이죠. 최고 인기 차종. 카니발은 네. 12개월. 그러니까. 그런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발주를 먼저 하는 선발주 차량들이 있거든요. 이미 지금 즉시 출고되는 차량들이 있죠, 지금. 네, 맞아요. 대량으로 네.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차량으로 이용하시면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이 되면 출고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바로 필요하신 분들은 장기 렌트를 또 이용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차량 운행이 좀 많은 사람. 이거 왜일까요? 왜냐하면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1만, 2만도 가능하지만 그렇죠. 무제한도 가능합니다. 1년에 내가 한 4만, 5만씩 탄다. 10만 타겠다. 네, 그러면 신차를 내가 막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10만 똥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주행거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반납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차로 구매를 해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50만 킬로를 탔어. 네네네. 그럼 완전 똥차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폐차가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근데 네. 장기 렌트는 내가 4년 동안 50만 킬로를 타더라도 어떤 감가 없이 그냥 이용료만 내고 그냥 반납하면 맞습니다. 내 차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행거리가 많은 네. 사람들은 진짜로 장기 렌트를 많이 이용해요. 맞아요. 특히 수입차도 무제한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 그래요? 보통 수입차 무제한 안 두거든요. 왜냐면 진짜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40만 킬로 아니면 20만 킬로 타봐.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수입차는 단가가 높은데 주행거리까지 많으면 진짜 손해가 엄청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기 렌트 업체들은 수입차 같은 경우는 무제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입차도 무제한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 수입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신용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신차 할부 같은 경우는 대출을 일으켜서 차량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융상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신용이 6,7등급만 돼도 승인 자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빌려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임대 상품이다.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6, 7등까지도 승인이 나고 또 무보증도 가능하시며 네네. 그리고 심지어 또 장기 렌트 업체는 굉장히 많거든요, 전국에. 그래서 뭐 신용 회복이나 개인회생이나 신용 불량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아무리 낮아도 장기 렌트 이용이 가능한 거죠. 네. 어떤 업체에서 승인 날지 모르겠지만 신용이 아주 안 좋아도 신용 네. 불량이라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장기 맞습니다. 렌트는. 네. 할부나 리스는 그런 상품이 없습니다. 왜냐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부나 리스 같은 경우는 대출 상품이거든요. 네네. 이게 정부의 규제를 받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실 텐데 DSR이라고 네네. 대출 한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캐피탈사에서 나 신용 안 좋은 사람 승인해 줄래 하더라도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안 돼요.
근데 장기 렌트는 임대 상품이기 때문에 DSR 규제를 안 받는 거죠. 네네. 그래서 캐피탈사마다 나 신용 안 좋은 사람 타겟으로 영업할 거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안 좋아도 지금 연체 중이거나 세금 체납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장기 렌트로 차량을 출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번째랑 좀 연관이 되는데 지금 대출을 해야 하는 사람. 앞으로 대출을 해야 될 맞습니다. 분들, 네. 신용 관리를 해야 될 분들. 맞아요. 신차 할부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내가 차를 이걸 이용을 하잖아요. 참고로 또 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용을 하게 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네, 되죠. 한도도 떨어지고 신용 등급도 떨어집니다. 예, 예. 그런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대여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나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대출을 지금 받을 예정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장기 렌트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이가 어리거나 그 다음에 뭐 내가 사고 경력이 좀 많아서 보험료를 지금 비싸게 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또 장기 렌트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경우는 보험료를 되게 비싸게 책정을 하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아반떼도 뭐 200~300만 원씩.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또 사고 냈잖아요. 그럼 경력이 다 보험 경력이 다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저도 네. 그런 분들 좀 많이 봤어요. 네네. 아반떼인데 좀 그 운전 경력이 꽤 있거든요. 네네네. 계속 계속 받고 다녀가지고 그게 이제 범퍼커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보험료를 300만 원씩 내신대. 네네네네. 그래서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하셔서 네. 안 되겠다. 네. 나는 장기 렌트를 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꼭 오셔야 되죠. 네, 그래서 네.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같은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 운전이 좀 들어오신 분들, 사고 나더라도 부담이 없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장기 렌트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네. 일곱 번째,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 초보 운전자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장기 렌트 유리합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처음 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비싸고 그리고 초보 운전사는 또 사고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를 많이 내더라도 고객 면책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 30만 원 정도 돼요. 10만 원을 설정할 수도 있잖아.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를 네. 보통 우리가 무적 차량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네. 내도 네. 부담이 없어. 맞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또 장기 렌트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렌탈료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면책금 10만 원짜리로 계약을 많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사고가 났을 때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렌탈료 조금 더 낼래. 그리고 나는 면책금 10만 원짜리 할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상담을 하실 때 그 10만 원짜리 면책금 내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건 초보 운전자 외에 기존의 운전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솔직히. 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차량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도 장기 렌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차량 정비, 관리, 유지 같은 거를 장기 렌트가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맞아요. 엔진오일을 교체한다던가요. 그다음에 뭐 각종 소모품 같은 경우 좀 교체한다던가, 그리고 뭐 타이어 같은 것도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정비 옵션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걸 또 가입하시게 되면 고객님께서는 전혀 차량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쓸 게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로 이용을 원하시는 사람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월 렌탈료 같은 경우는 그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1년에 한 1,5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 월 렌탈료는 한 800만 원, 자동차 유지비는 한 700만 원까지 해서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또 참고로 이제 경차, 오닝이나 캐스퍼 같은 경차를 이용하신다거나 타리아나 카니발을 이용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 차량으로 이용을 하시게 된다. 9인승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용하시게 된다면 부가세 환급까지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전화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최신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네.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 네. 단점도 좀 몇 가지 있잖아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세 가지나 해결책도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나 있어요. 네네네. 첫째, 번호판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호자 번호판인데 근데 요즘에는 워낙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요건 단점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 번호판보다는 단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번호판을 단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세련미가 없습니다.
세련되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아직 신식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하오 네. 나온 지 꽤 오래됐고, 네, 맞아요. 네. 잘 나가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하오 달려고 다들 안달이 났어요. 두 번째는 위약금 부분인데요.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월 렌트가 좀 저렴한 대신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위약금 같은 경우는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게 카페나 이런 데 보시면 승계 사이트나 뭐 승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 올려놓으시면 이 승계가 가능하세요. 그런 대시면 내가 위약금을 굳이 내지 않고 승계를 하시고 새로운 차를 또 새롭게 하시면 되십니다. 네. 근데 위약금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48개월로 아니 36개월로 처음부터 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맞아요. 네. 중간에 내 마음대로 반납을 하면 렌트 회사들도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약금 내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난 이런 게 싫다 그러면은 위약금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2년 3년 후에 내 마음대로 반납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계약을 48개월 60개월 해놓고 네. 2년 뒤 3년 뒤에 내가 원하는 대로 위약금 없이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까요. 그런 상품을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자, 세 번째. 보험 경력 단절입니다. 예, 왜냐하면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을 하지 않고 36개월이 지나면 여기 보험 경력이 다 사라져요. 네. 그래서 무사고 운전자 네. 뭐 10년 이렇게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왜냐면 운전 경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 렌트로 해서 36개월이 지나면 운전 경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단점이라는 거죠. 네네. 하지만 거꾸로 네.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막 300만 원씩 이렇게 보험료 내시는 분들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장점인 거죠. 맞아요. 3년 뒤에 초기화가 돼서 다시 이제 100만 원 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장점인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꼭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도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기 렌트가 꼭 필요한 유형, 즉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